네, 정보통신 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통신 페이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출 유형을 보면 다음 중 이동통신에 나타나는 페이딩 현상으로 맞는 것은, 자, 이동통신에 대한 페이딩. 이동통신은 기본적으로 자동차나 사람이 움직이면서 신호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동한다는 거예요, 전파가. 핵심은 전파의 이동을 중점으로 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1번 보면 이동체의 움직임에 따라 관측점과 파원의 시료 길이가 변화가 되고 수신 신호 주파수가 변한다. 좀 애매하죠. 이게 핵심인데요. 신호 전파의 도달 거리 차에 의해 수신 전개 강도가 시간적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수신하는 전개의 세기, 전개 강도가 시간적으로 변하는 거. 이거를 이제 페이딩이라고 합니다. 인접한 이동체 간에 이런 거는 상관이 없죠. 4번 전파가 전송되는 과정에 다중 반사에 의해서 나타난 지연 현상. 우리가 페이딩 정의, 신호가 이동하면서 수신 전개 강도가 시간적으로 변하는 것을 페이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딩은 전자기파가 공간을 날아가면서 일어나는 것으로 매질의 시간적 변화에 따라 신호의 수신 세기, 강도가 시시각각으로 시간적으로 변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지국의 수신 안테나를 2개 사용하거나 2개 이상 사용하는 거죠. 단말기 다중경로로 거치는 2개의 신호를 시간차를 두어서 수신 복조하는 레이크 수신기를 사용합니다. 페이딩의 종류, 큰 규모 페이딩과 작은 규모 페이딩이 있는데 경로 손실과 쉐도잉이라고 하고요. 작은 규모는 다중경로 딜레이나 도플러 스프레더로 해서 플랫 페이딩과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이 있고 빠른 페이딩과 느린 페이딩으로도 이렇게 구분됩니다. 신호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A로 올 수도 있고 이렇게 건물을 거쳐서 B로 올 수도 있고 이동치를 반사해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딜레이 스프레이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중경로 지연 확산은 무선 전파의 다중경로 환경에서 각각 다른 경로를 거쳐야 되는데 첫 번째 수신된 전파와 그 다음에 수신되어 오는 전파의 사이에서 이런 지연이 발생해서 그 지연에 의한 페이딩이 발생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플러 스프레이드, 이동체에 의해서 도플러 천위가 발생하는데요. 여기 이동체의 주파수에 대한 각도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도플러 천위에 대한 주파수는 2파이분의 1로 해서 요거는 속도분의 주파수의 코사인 세타와 관계가 있습니다. 람다분의 V의 코사인 세타로 해서 람다분의 V는 주파수랑 속도랑 주파수의 관계가 있어서 통신 채널 응답이 시간적으로 변화되는 채널에 의해서 수신 신호가 주파수 축 상으로 넓게 늘어지면서 확산되는 효과를 보이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딩에서 숏텀 페이딩이 있고 우리가 롱텀 페이딩이 있고 거리에 대한 패스 로스를 자세하게 보면은 패스트 페이딩과 슬로우 페이딩이 있습니다. 패스트 페이딩은 다중경로에 의해서 고층 건물이나 철탑, 인공 구조물에 의해 발생하고요. 느린 페이딩은 산이나 언덕 등 좀 더 넓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거고 혼합 페이딩 또는 라이시안 페이딩이라고 하는데요. 반사파와 직접파가 동시에 존재해서 발생합니다. 밑에는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에 대해서 이제 2가지로 구분했는데요. 여기 보면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과 주파수 비선택적 페이딩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원래 보내려고 하는 신호보다 플랫가 더 이렇게 넓어지는 거고 원래 보내려고 하는 신호에 대해서 이제 주파수가 이제 변화가 많은 거죠.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 주파수 셀렉티브 페이딩은 상간 대역폭이 전송 신호 주파수 대역보다 좁은 경우, 전송 신호 주파수보다 상간 대역폭이 좁은 경우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이 발생하고요. 여기 보면은 원래 보내는 신호보다 상간 대역폭이 더 좁은 경우 발생하고요. 시간 선택적 페이딩, 사임텔레토 페이딩은 시간에 따라 페이딩 크기가 다른 것으로 도플러 확산이 만들어낸 페이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보내려고 신호에 이렇게 좀 플랫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비선택적 페이딩이 발생한다는 거죠. 통신 채널의 변화 정도에 따라 얼마나 빠르게 변에 따라서 고속 페이딩과 저속 페이딩, 패스트 페이딩과 슬로우 페이딩 밑에 보시면은 도플러 스프레이드에 따라서 패스트 페이딩과 슬로우 페이딩으로 구분되고 다중경로 지연에 의해서는 플랫
페이딩과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으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여기 패스트 페이딩, 슬로우 페이딩에서 좀 더 이렇게 빠르게 변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신호 심볼 구간이 채널 상관 시간보다 큰 경우에 이렇게 패스트 페이딩이 발생하고요. 신호 심볼 간격 대비 채널 상관 시간이 더 큰 경우, 반대인 경우에 슬로우 페이딩이 발생합니다. 다중 경로 그 페이딩에 대한 그 대책이 있고요. 여러 개의 수신기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고, 등화기를 사용해서 다중 경로 신호를 적절하게 지연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요. 레이크 수신기를 사용해서 또 보상을 합니다. 크게 우리가 그 대류권 페이딩과 전리층 페이딩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전간, 편, 흡, 선, 도, 대, 신, 개, 감, 산, 덕으로 외우려고 했고요. 요 기본적으로 대류권 페이딩과 전리층 페이딩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동통신 페이딩, 롱텀 페이딩과 숏텀 페이딩, 라시안 페이딩 아까 말씀드린 거 참조하시고요. 페이딩 방지 대책, 공간 다이버시티, 주파수 다이버시티, 편파 다이버시티, 시간 다이버시티 사용한다. 또는 오토게인 컨트롤러 사용하거나 MUSA에서 멀티플 유닛 스트리어블 안테나 시스템을 사용해서 지향성이 예민한 안테나를 이용해서 일정한 각도의 전파만을 수신해서 정기적으로 합성한다. 리미터를 사용해서 잡음을 제거하고 SMB를 크게 이용한다. 기출 유형을 보겠습니다. 1번 이동통신에서 짧은 페이딩에 의해서 버스트에다가 발생되는데 중첩 부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으므로 미리 정해진 방법의 시퀀스 순서를 재배열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인터리빙이라 해요. 인터리빙. 그래서 여기서는 인터리빙이 없어서 인터리버로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인터리빙이란 여기 밑에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좀 짜서 끼워 넣는 건데요. 데이터를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이렇게 잘라서 섞어서 보내는 게 인터리빙이 됩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보냄으로써 장애 발생에 대한 확률을 더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밑에 또 있는데요. CDMA 이동통신 시스템의 무선 경로에서 페이딩 등에 의해서 버스트 에러 이렇게 에러가 버스하게 이렇게 한 곳에 집중해서 나타나는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송신 측에서 데이터를 규칙에 따라 이산시키는 거, 이걸 우리가 인터리빙이라 합니다. 인터리빙. 이런 데이터들이 한 군데 물려 있어서 장애가 이쪽에서 만약에 그 안 좋은 환경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이게 전체가 깨지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분산해서 보내는 거예요. 분산해서 보내면은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크게 영향이 없다. 그래서 인터리빙을 한다는 것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집 에러를 랜덤 에러로 반환하는 게 인터리빙이 되는 거고요. 에러 정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3번 디지털 셀룰러 방식에서 페이딩에 의해서 군집성 오류, 버스 에러를 극복하기 위한 오류 정정과 함께 사용하는 거 인터리빙이라고 했죠. 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틀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4번 이동통에서 발생하는 페이딩 중 고층 건물, 철착 등 인공 구조물에 의해서 변환하는 거, 도심에서 주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숏텀 페이딩을 합니다. 롱텀 페이딩은 시외고 숏텀 페이딩은 주로 시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디지털 셀룰러 방식에서 페이딩에 의해서 수비트의 연속적인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류 정정 부호와 함께 사용하는 기법. 계속 이게 인터리빙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리빙은 크게 블럭 기반의 블럭 인터리빙이 있고 컨볼루션 인터리빙으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6번 광대형 무선 채널에서 다중 경로 지연 확산으로 인한 페이딩으로 오는 것은 경로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오는 것, 다중 경로. 그래서 슬로우 페이딩, 라시안 페이딩, 페이스 페이딩이 있고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은 상관이 없습니다. 요 세 가지 페이딩이 있죠. 요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과 주파수 비선택적 페이딩 요 참조하시고요. 심벌 주기가 지연 시간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심벌 주기가 최대 지연 확산보다 심벌 주기가 더 적은 경우에 발생하는 거고요. 비선택적 페이딩은 여기 심벌 주기가 이렇게 더 큰 거, 심벌 주기가 더 큰 경우 여기 최대 지연 확산. 그래서 이거를 비선택적 페이딩 또는 플랫 페이딩이라고 합니다. 문제 7번 수직 안테나와 수평 안테나의 조합으로 다른 전파를 발사하여 페이딩을 경감시키는 거. 수직과 수평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편파 다이버시티라는 편파. 수직과 이렇게 수평 안테나의 조합으로 해서 그 파를 틀리게 해서 보내는 거, 그걸 편파 다이버스.
공간 다이버시티는 서로 이격시키는 거고, 주파수 다이버시티는 주파수를 서로 틀리게 해서 보내는 거고, 시간 다이버시티는 약간의 시간차를 줘서 보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간차. 8번 대류권 페이딩이 아닌 것은 해서 대신께 감산덕이죠. 대신께 감산덕이니까 정간편 습선도에서 요거는 4번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단파통신 페이딩에 대한 경관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정리했는데요. 대신께 감산덕 전간편 흡선도 이걸 외우시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큰 흐름을 봐야 되는데 여기 다 AGC고 다이버시티가 여기 밑에 두 개 있고요. 위에는 다 다이버시티고 AGC가 여기 가운데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다이버시티고 요 위에 세 개가 AGC고 여기 가운데만 AGC다. 그래서 요렇게 AGC 여기 두 개 요렇게 외워서 나머지는 다 다이버시티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섭성 페이딩은 여기 다이버시티죠. 간섭성 페이딩 AGC가 아니고 다이버시티입니다. 편파성 페이딩은 여기 다이버시티고, 흡수성 페이딩 정간편 흡선대 여기 AGC 맞고요. 선택성 페이딩은 주파수 다이버시티 또는 SSB인데 여기 보면 주파수 다이버시티 또는 여기 SSB를 외워주시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그 AGC는 요 위에 두 개, 대류권 페이딩의 두 개랑 여기 흡수성 페이딩 이쪽만 AGC로 생각해서 정답을 맞추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이동통신 채널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도플러 효과, 페이딩 효과, 채널 간섭 효과, 전리층 반사 효과. 전리층은 이렇게 되게 높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동통신 안 올라가기 때문에 전리층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리층은 지상으로부터 약 80km 이상의 고도가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데이터 전송을 위한 변복주에서 심벌관 간섭, 다중경로 페이딩에 의한 왜곡이 수신되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거.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등악이라고 합니다. 신호가 이렇게 꺾어서 오는 것을 보상하는 거, 얘를 이제 등악이. 그래서 잡음의 영향을 줄이고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화 필터와 등악이가 있고요. 등악이는 필터 효과를 고려한 등화 전달 함수가 나이키스 특성을 갖도록 수신 측에서 보상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보상회로. 12번 그 이동도시에서 전파가 여러 경로로 반사되어 수신점에 도달함으로써 수신점의 전기 강도가 변화되는 거, 수신점의 전기 강도가 시간적으로 변화되는 거, 우리가 이걸 페이딩이라고 합니다. 13번 CDMA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세대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이동통신에서는 이거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고, 의사 불규칙 잡음, 그래서 우리가 이게 PN 코드라고 하고요. 주파수 도액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페이딩에 TDMA라든지 FDMA보다는 이렇게 강하다라는 게 되는 거고요. 사용 스펙트럼의 확산으로 인저 주파수 도액에 대한 간섭을 줄일 수 있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정답이 1번이 됩니다. 14번 CDMA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해서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가 점점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아날로그 방식보다 10배에서 15배 정도의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죠. 통화에 대해서 비밀이 상대적으로 보장이 되고요. 여러 가지 다이버시를 사용해서 페이딩의 최대화로 통화 품질이 양호하다. CDMA랑 여러 가지 다이버시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고요. 전력제를 통해 간섭을 극복함으로 해선 품질이 좋게 된다. 그래서 요 밑에 CDMA의 장점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다이버시티가 아니고 다이버시티를 사용해서 품질이 향상되는데 여러 가지 다이버시티랑 상관이 없겠습니다. 15번 이동통신에서 다중경로 반사파이에서 발생되는 페이딩에 대한 페이딩 주기가 짧고 도심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거, 쇼턴 페이딩이죠. 16번 전파의 경로별로 도래각이 다른 점을 이용해서 빔의 각도가 다른 복수계 안테나를 수신 전력을 합성하여 페이딩을 보장하는 거. 여러 개의 각도, 여기서 핵심은 각도죠. 빔의 각도를 다르게 해서 그 보장하는 거. 전파의 경로가 도래각의 다른 점을 이용해서 빔의 각도가 다른 복수계의 안테나, 그러니까 다르게 온다는 거잖아요. 다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각도기 때문에 앵글, 각도 다이버시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조하시고요. 17번 인공위성이 우주비행체에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음 전파 발진원의 이동에 따라 수신 주파수가 변하는 현상. 인공위성이나 우주비행체에 빠른 속도로 이동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인공위성이나 또는 자동차가 이렇게 빠르게 이동하면서 요 그 도래각이 그 변해서 그래서 전파 진원 이동에 따라 수신 주파수가 변하는 거, 이게 빠르게 이동하면서 수신 주파수가 변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도플러 현상이라고 합니다. 도플러 현상. 관측점에 좀 더 가까워지면은 주파수가 높아지고 관측점이 멀어질수록 주파수가 이렇게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도플러 현상이라고 합니다. 18번 CDMA 이동 수신에서 이용되는 레이크 수신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레이크 수신기는 이렇게 우리가 포크처럼 해서 여러 가지 안테나가 있는 거, 여러 가지 수신점이 있는 걸 레이크 수신기라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생겼고요. 그래서 다중경로 페이딩에 의해서 전송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고, 시간차가 있는 2개 이상의 신호를 분리해낼 수 있고, 신호 환경에 맞춰 안테나의 빔 방사 패턴을 자동으로 변환시켜 수신 감도를 향상시킨다. 요 밑에 얘기한 요거는 자동으로 향상시키는 거는 스마트 안테나에 대한 얘기해서 이건 스마트 안테나 정리하시고요. 여러 개의 상각 검출기로 다중경로 신호를 분리하여 상각 검출기를 통해 최적의 신호를 검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아래 설명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